연애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애를 굉장히 많이 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평소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연애를 하듯이 살아가야 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애랑 제가 생각하는 연애랑 좀 차이가 있고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원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애 왜 하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국 결론은 좋으니까 하지입니다. 왜 좋냐고 물어보면 또 그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연애한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지못해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연애를 단순하게 남녀의 상렬지사로 치부해버리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연애의 목적은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원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풀어내려면 사실 이 우주 삼라만상과 인간의 출현 같은 이야기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야지만 이 아구가 딱 들어맞아서 연애란 게 과연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는 없으니 우리 작은 스몰 토크로부터 잔잔하게 좀 풀어가 보자고요. 일단 연애를 하는 목적을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연애에 눈을 뜨는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쯤이라고 하다가 어느샌가 초등학교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벌써 이게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이성의 눈을 뜬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사실 이런 논리들은 2차적인 성적 징후가 보이는 시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 성행위가 가능해지는 시기에 이성의 눈을 뜬다라고 보는 것인데, 난 이게 무슨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이런 비유들이 좀 그래요.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 시작은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를 통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웃어주면 좋아하더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성장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끊임없이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배워야 할 덕목이죠. 관계 맺음. 연애의 첫걸음은 사실 바로 이 관계 맺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옴싹달싹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 그렇고 형제 자매, 같은 혈연의 집단이 그렇죠. 사는 곳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웃이 그렇고요. 학교가 또 그래요. 피해갈 수가 없죠. 사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관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필수 과목인 셈이죠. 1년 365일 피하지도 못하고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그 유형의 사람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결국 그 유형의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스킬을 길러내야만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수갑을 차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과도 그 원리가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을 습득했을 때
갑자기 주변에서 연애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주변 아이들이 연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연애를 한다고도 하고요. 나만 이성이 없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이성의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사실 제대로 된 연애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로 나만의 연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은 게임에 빠지듯 연애에 빠질 뿐입니다. 게임 왜 하세요? 재미있으니까요. 그럼 연애는 왜 하세요? 재미있으니까요. 끝입니다. 연애의 목적은 재미있으니까 합니다입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연애에 빠진 사람은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연애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원리는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로 작동을 합니다. 에이,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끌리는 건 자연현상이잖아요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줄은 압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끌리는 건 자연현상이죠. 그렇다고 내가 모든 여자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끌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끌리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성에게만 끌리는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끌리는 대상은 동성 친구로 확장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끌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선택적이라는 말이죠. 부모, 형제, 자매 같은 혈연의 관계를 벗어나서 선택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시작은 친구입니다. 물론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정을 벗어나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가 타고 태어난 성격 때문에 관계 맺음이 순탄한 사람이 있고요. 또 관계 맺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의 차이가 관계 맺음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일가 친척이 있으며 학교를 다니면서 반강제적으로 친구들을 만들어 가도록 환경이 주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해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나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연애는 특히 선택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가장 첫 번째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에서부터 일가친척 그리고 친구까지는 싫다고 피해갈 수 없는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애는 진짜로 내 의지로 선택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연애가 다른 인간관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연애의 목적을 이야기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왜 연애의 목적이 관계에 대한 공부가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길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